여러분, 공무직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안정적이다, 정년 보장이다. 공무원이랑 거의 비슷하다. 특히 시설관리 공무직은 편하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카페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루 순찰 몇 번 돌고 끝, 야간에는 그냥 앉아있다. 게임하다가 퇴근한다, 신의 직장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회사 힘든데 차라리 공무직으로 갈까? 시설관리면 기술도 필요 없고 나이 들어서도 괜찮다던데. 오늘 이 영상은 그 생각을 비난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부터 차분히 짚어보려는 영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특히 시설관리 공무직에 대해 지금 인터넷에 퍼져 있는 정보의 상당수는 절반만 맞거나 아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겁주려는 것도 아니고 공무직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환상만 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후회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임금 명세서, 현직자 커뮤니티 후기,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사고와 사건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씩 차분히 풀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공무직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버티는 구조였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공무직은 편해서 좋은 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무직은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도 버틸 수 있어서 그나마 선택되는 직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공무직은 그 구조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야간 근무, 교대 근무, 혼자 책임지는 현장, 사고가 나면 개인 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생각보다 낮고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공무직 좋다, 시설관리 꿀이다라고 말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 여러분은 남의 인생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무직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과 공무직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동시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이미 공무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본다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공무직이라는 단어에 씌워진 환상을 벗기고 시설관리 공무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되 적어도 속고 들어가지는 말자. 지금부터 시설관리 공무직의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공무직이 좋다는 말, 특히 시설관리 공무직이 편하다는 말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생긴 환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일부의 진짜 경험이 과장되고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글들을 떠올려 봅시다. 하루 순찰 2번 돌고 끝, 일 없을 땐 그냥 대기. 야간에는 사실상 쉬는 시간,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신의 직장. 이런 글들 네이버든 유튜브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설관리 공무직은 하나의 직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무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같은 공무직, 같은 시설관리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 길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환상의 출발점은 대부분 아주 제한된 조건의 근무지입니다. 소규모 기관, 노후 설비가 거의 없는 곳, 민원도 적고 야간에 실제로 사고가 잘 나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는 정말로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찰 몇 번, 점검 몇 개, 그 외에는 대기.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무직 괜찮다고 말하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경험이 마치 시설관리 공무직 전체의 평균인 것처럼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블로그 글 하나, 카페 후기 하나가 폭사되고 인용되고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공무직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안정적이고 편하고 웬만하면 버틸 수 있는 직장.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설관리 공무직은 그 편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형 청사, 법원, 24시간 설비가 돌아가는 현장. 이런 곳에서는 교대 근무가 기본이고 야간에 혼자 남는 경우도 많고 사고가 나면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에는 이런 현실보다 편한 사례만 더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사람은 글을 쓸 여유가 없고 버티는 사람은 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착각이 생깁니다. 오래 다닌 사람의 말은 항상 정답일 거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15년을 이미 다닌 사람은 지금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적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이겁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랑 비슷하다.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연금도 다르고 승진 구조도 다르고 보호장치도 다릅니다. 다만 이름에 공자가 들어가고 국가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비슷해 보일 뿐입니다.
이 이미지가 시설관리 공무직에도 그대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공무직, 시설관리라는 조합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힙니다. 안정적인 데다, 기술직이니까 나이 들어서도 괜찮겠네. 하지만 이 판단에는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돈과 노동의 균형입니다. 이제부터는 느낌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숫자로 보겠습니다. 시설관리 공무직이 왜 안정적이다, 왜 괜찮다고 알려졌는지, 그 환상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연봉과 급여 구조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직을 떠올릴 때 이런 상상을 합니다. 국가기관인데 연봉 4천은 넘겠지. 야간도 있고 시설관리면 수당도 좀 붙겠지.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지 않을까?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공무직 초임 연봉 대부분 3천 초반입니다. 세정 기준입니다. 이걸 월로 나누면 250만원 초반 어디까지나 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무직 급여의 핵심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수당입니다. 야간 수당, 연장 근무 수당, 교대 근무 수당. 이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임금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수당 많이 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몸을 더 갈아 넣어야 월급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야간을 서야 하고 연장을 해야 하고 당직을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수령은 240만원 초반에서 중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비교해봅시다. 9급 공무원은 초반엔 월급이 낮아 보이지만 호봉이 오르면서 급여가 꾸준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공무직은 다릅니다. 호봉이 올라가도 상승폭이 매우 작습니다. 1년에 오르는 돈이 체감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5년을 다녀도 7년을 다녀도 월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년까지 다니면 괜찮아지지 않나? 이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을 하나 더 봐야 합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연금 구조가 다릅니다. 퇴직 후 소득도 다릅니다. 정년은 있지만 정년 이후가 안정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즉 지금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까지 설계되는 직업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은 시설관리니까 기술직 아니냐? 이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건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 사고 안 나게 버텨줄 사람입니다. 고장나면 응급조치, 큰 문제면 외주 호출. 책임은 현장에 남은 공무직에게 돌아옵니다. 이 구조에서 급여가 낮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책임 대비 보상이 맞지 않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공무직을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이런 말을 합니다. 돈 벌려고 오는 자리는 아니다. 그냥 안정성 하나 보고 버틴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무직은 잘 되면 평균, 못 되면 박봉입니다. 대박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공무직 좋다는 말이 떠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합리화해야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합리화된 말이 다음 사람에게는 환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질문이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럼 이 돈 받고 이 구조에서 일은 얼마나 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할까? 이제 숫자 이야기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법원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법과 정의가 오가는 곳. 그런데 그 건물 지하 2층에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공무직, 그 중에서도 전기 담당 노동자들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60대 전기 공무직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은 지하 2층,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무거운 철제 사다리, 공구 가방을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겉보기엔 법원이라는 번듯한 건물이지만 그 안쪽에서 시설관리 공무직은 말 그대로 땅 밑에서 일합니다. 이분은 원래 전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병간호로 직장을 그만두고 뒤늦게 전기 공부를 시작해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법원 시설관리 공무직이었습니다. 인생 2막이었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기를 다루는 위험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식대를 다 포함해도 250만원 초반. 교대 근무를 하고 야간을 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돈보다 환경이었습니다. 사무실도 지하, 휴게실도 지하. 쉬는 공간조차 건물 배관이 그대로 노출된 창고 같은 곳에 소파 하나 놓여있는 수준입니다. 쉴 때만이라도 햇빛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이 직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사람이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들어왔다가 며칠, 몇 주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미루는 동료도 많습니다. 가족상을 당해도 대체 인력이 없어 동료에게 부탁하고 겨우 휴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공무직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설관리 공무직 전반에 퍼져 있는 현실이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법원 시설관리 현장에서는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자가 공무원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제가 된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고 현장에서 일하던 정기 공무직 노동자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공무직은 책임은 지지만 권한은 없습니다. 사고는 현장에서 수습하고 문제는 개인이 떠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공무직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사람이 버티는 일이지 직업이 버텨주는 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이 돈 받고 이 환경에서 이 책임을 지는 게 과연 안정적인 걸까?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다. 분명 어떤 사람은 공무직이 괜찮다고 말하잖아? 맞습니다. 그 말도 거짓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모든 공무직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 공무직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개인의 성격이나 운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공무직 시설관리는 같은 직종이라도 근무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말하는 꿀이다라는 공무직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규모가 작습니다. 소규모 청사, 민원 거의 없는 기관, 설비도 단순합니다. 둘째, 야간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24시간 상시 대응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실제로는 밤에 울리는 경보도 드뭅니다. 셋째, 인력이 여유 있습니다. 혼자 당직을 서지 않고 2인 이상이 기본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시설관리 공무직이 정말로 버틸만한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다. 나는 만족한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평균이라고 착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반대로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자리를 보겠습니다. 이런 곳은 이렇게 다릅니다. 첫째, 규모가 큽니다. 설비는 많고 노후됐고 사고 가능성도 큽니다. 둘째, 교대 근무가 기본입니다. 주야비, 주주야비 혹은 혼자 야간. 생활 리듬이 깨지고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셋째, 인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빠져도 충원 안 되고 그 자리를 남은 사람이 메웁니다. 이 구조에서는 시설관리 공무직이 안정적이 아니라 소모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선택하면 안 온다.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 이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무직 시설관리는 노력 대비 보상이 달라지는 직업이 아닙니다. 운 좋게 들어간 자리는 조용히 평생 갑니다. 운 나쁘게 들어간 자리는 아무리 버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직업은 이렇게 불립니다. 로또형 직장. 문제는 이 로또에 확률표가 없다는 겁니다. 채용 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절대 적혀있지 않습니다. 야간에 혼자 근무합니다. 사고 나면 책임은 본인입니다. 설비는 노후됐습니다. 대체 인력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선택이 아니라 버티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공무직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사람이 오래 남는 구조인가? 나가기 전에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공무직이라는 이름만 보고 인생을 걸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무직은 좋은 직업도 아니고 나쁜 직업도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개인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이제 공무직을 막연히 좋다, 나쁘다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설관리 공무직은 안정적인 직장이라기보다는 정해진 구조 안에서 버틸 수 있느냐를 묻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월급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기본급은 낮고 수당으로 버텨야 합니다. 근무 환경은 기간마다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 차이는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무직은 노력한다고 조건이 좋아지는 직업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성실해도 그 구조 안에 있으면 그만큼만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직업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큰 욕심이 없고 수입 기대치가 낮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분들, 특히 50대 이후의 분들에겐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20대, 30대 기술로 커리어를 만들고 싶은 분들, 돈을 벌고 싶고 앞으로 선택지를 넓히고 싶은 분들에겐 시설관리 공무직은 오히려 발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너무 늦게 알려진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간 뒤에 이미 나올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공무직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알고 선택하자, 속고 들어가지 말자 그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혼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 공무직은 기간마다, 현장마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어디는 사람이 남고 어디는 사람이 계속 나갑니다. 이건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현직자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에는 실제 근무자들이 어디가 어떤지 어떤 곳은 피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이 영상 하나로 인생을 정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의 경험을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직은 누군가에게는 버틸 수 있는 자리이고 누군가에게는 버텨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